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 MARL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 분야에서 ICML 2019년도에 게재된 Actor Attention Critic for Multi-Agent Reinforcement Learning 논문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발표자 이민경입니다. 이 논문은 MAAC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이 유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멀티 에이전트 환경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에이전트가 서로의 파쇼 observation을 공유한다는 특징을 처음으로 제안한 논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딱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에이전트가 여러 명이 있으면 에이전트가 서로 겪는 그런 서로 보고 관찰하는 observation state를 공유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전 연구까지는 포셜 옵저베이션을 서로 공유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먼저 백그라운드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 연구를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방식으로는 각 에이전트들이 다른 에이전트들을 환경의 일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전까지 다루었다고 합니다. 네, 이 방식의 경우에는 강화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환경이 스테이셔너리하고 말코비안을 따른다는 원칙을 위반을 하고 있는데요. 강화학습에서 스테이셔너리하고 말코비안을 따른다는 가정은 환경의 동작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며 미래 상태는 오직 현재 상태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강화학습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밑에 이렇게 참고사항을 넣어서 스테이셔너리랑 말코비안이 무엇인지 소개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발표 이후에 발표자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강화학습, 싱글 에이전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강화학습에서는 환경이 스테이셔너리하고 말코비안을 따라야 하는데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 환경에서는 에이전트의 정책이 변함에 따라 다른 에이전트의 환경도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 그런 논 스테이셔너리한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도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축구를 잘 모르지만 이렇게 축구를 한다고 했을 때 어 뭐 상대편이 나에게 공을 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공격수한테 이제 볼을 보낼 줄 알고 나는 그 사람을 막고 있었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공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측 불가능한 환경이 많고 그럼 그때그때 그 에이전트를 컨트롤하는 정책이 당연히 변하겠죠. 그래서 그런 변함에 따라서 다른 에이전트의 환경도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이러한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의 특징은 에이전트가 최적의 행동을 학습하고 예측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에서는 에이전트들이 환경 속에서 복잡한 동적인 다이나믹한 환경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폴리시라든가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 연구를 위한 간단한 방법 두 번째로는 모든 에이전트들을 하나의 에이전트로 모델링해서 집단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에는 행동 공간이 그러니까 액션 스페이스가 모든 에이전트의 결합된 행동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 리센트 워크 밑에서 살펴볼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확장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리센트 워크 부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IR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들 어 에이전트들이 움직이는 이런 환경이 논 스테이셔너리하고 논 스테이셔너리한다는 그런 R의 기본 가정과 상충되거나 그다음에 액션 공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기존 연구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MADDPG로 알려져 있는 연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코마로 알려져 있는 연구입니다. MADDPG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첫 스터디 시간 때 김한결 님께서 발표를 해 주신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처럼 센트럴라이즈드 크리틱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에이전트가 자신의 정책을 이렇게 액터를 통해서 환경과 environment와 상호작용하면서 액터와 자신의 정책을 최적화하는 동안에 크리틱은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를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 방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스칼라빌리티고 하나는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에이전트 수에 따라서 액션 스페이스의 크기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익스포네셜하게 증가하게 된다는 그 문제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중앙 집중화된 센트럴라이즈된 크리틱은 여전히 새로운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추가될 때마다 모든 에이전트들의 행동과 상태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이전트 수가 증가해야 되는 경우 학습해야 되는 그 복잡성도 함께 증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 수가 이렇게 2개만 있었던 이 환경에서 에이전트 수가 10개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그만큼 5배 이상의 복잡도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는 확장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또한 또한 2개의 에이전트로만 이렇게 학습이 잘 되어 있는 이 크리틱이 갑자기 10개의 에이전트를 학습을 하게 된다면은 이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멀티 액터 어텐션 크리틱이라는 기법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훈련 중에 트레이닝하는 중에 각 타임 스텝에서 어떤 에이전트의 어텐션을 가해야 될지를 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에이전트 수 대비 액션 스페이스나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익스포네셜리 하지 않고 리니어하게 증가돼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가 10개가 있다고 쳤을 때 이 10개의 에이전트를 위에 이 MADDP와 COMA 방식에서는 모두 다 컨트롤해야 됐다. 크리틱이 다 컨트롤해야 됐다면 MAAC 기법에서는 에이전트가 10개가 들어왔을 때 중요한 에이전트 하나, 둘, 10번째 이렇게만 어텐션을 기울이게 되면 훨씬 스테이트와 액션 스페이스에 대해서도 공간이 10개를 전체를 처리해야 되는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서 리니어하게 증가된다는 것을 저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마 연구 같은 경우에는 코퍼레이티브에서만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MAAC 기법은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협업과 경쟁이 혼합된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MAAC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마크업 게임스라는 전제를 하나를 하면서 이 기호들이 어떤 게 상태이고 어떤 게 에이전트이고 어떤 게 액션 셋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논문 다 읽어오셨나요? 네, 읽었습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 읽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 노테이션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크업 게임스는 우리가 싱글 에이전트 환경을 다루는 일반 강화학습의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의 멀티 에이전트 개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MDP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만 여기서는 무조건 observation을 고려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시도 스테이트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observation에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폴리시 그레디언트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폴리시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에이전트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expected return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 정표 파이의 이 파라미터 세타를 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 세타가 뉴럴넷이 돼서 이 세타의 파라미터를 신경망으로 조절을 하면서 정책을 최적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전제로 액터 크리틱과 소프트 액터 크리틱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액터 크리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폴리시 그레디언트에서 추정해서 합산한 이 expected return이 에피소드 간의 리턴 값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베리언스를 야기를 한다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액터 크리틱을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예상된 리턴 값인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이는 여기서 보고 있는 Q-바 파일을 이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 폴리시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을 통해서 이제 아래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벡터 크리틱은 학습을 됩니다. 여기서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은 간단히 설명하면 그냥 시간차 오차인데요. 이 부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여기 간단하게 제가 적어놓은 설명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Q 바파이가 이제 추정치이고 이 Y는 이 추정치에 대한 타겟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오프 폴리시라는 것은 리얼월드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이렇게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거에서 기존의 이제 스테이트와 액션과 리워드와 그 다음 상태를 샘플링한 다음에 그래서 오프 폴리시 이 추정치와 그 다음에 이 타겟 값의 차이 시간의 이 차이의 오차의 제곱을 이제 오차의 제곱을 기대하는 값에 대해서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 TD 러닝을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Y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실제 보상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이 Q 바파이 값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한 값으로서 에이전트가 장기적으로 더 많은 리턴 값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폴리시를 학습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추정치와 이 추정치 이 기대값에서 이 부분을 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또 이 Q 바파이에 위에 바 달린 이거는 이제 타겟 Q 밸류 펑션으로 과거 Q 함수들이 지수 이동 평균으로 이제 계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이제 EMA 같은 경우에는 과거 모든 Q값 추정치에 가중치를 이제 적용을 하지만 가장 최근 값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계산된 것이 우리가 이 Q 바파이의 타겟 값이라고 불리는 Y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 크리틱은 폴리시 그라디언트의 단점인 높은 베리언스를 야기하는 것을 완화를 시키고 에이전트 행동에 대해 보상을 조금 더 정확히 추정해서 학습의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타겟 Q 함수를 사용해서 학습된 정책이 이전의 경험을 더 안정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성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소프트 벡터 크리틱 파트인데요. 소프트 벡터 크리틱은 벡터 크리틱에서 폴리시 그라디언트에 이제 이 엔트로피향을 추가한 것으로 에이전트가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조금 더 보상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에 그쳤다면 조금 더 많은 상태와 행동을 탐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엔트로피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탐색을 장려하고 최적이 아닌 디터미니스틱한 폴리시로 수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프트 밸류 펑션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중요한 가중치로는 이제 알파 가중치로 엔트로피 가중치이고 탐색을 장려를 합니다. 여기서 엔트로피가 사용된 이유는 이제 무작위성의 이론에 의해서 폴리시의 무작위성을 증가시켜서 에이전트가 새로운 상태와 행동을 탐색을 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논문에서 엄청 간단하게 폴리시 그레디언트부터 소프트 벡터 크리틱까지 설명을 정말 간단하게 써놨고 저도 그냥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 이유는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NAAC에서의 벡터 크리틱이 소프트 벡터 크리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멀티 벡터 어텐션 크리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MAAC는 이제 각 에이전트에 대한 크리틱을 학습할 때 있어서 다른 에이전트의 정보들에 선택적으로 어텐션을 기울이는 메커니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센트럴라이즈드 크리틱을 학습을 하면서 동시에 논 스테이셔너리하고 논 마르코비안 환경의 문제를 극복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프트 벡터 크리틱에서 이 크리틱 어드밴테이지를 계산을 할 때 어텐션 모델을 사용을 해서 멀티 에이전트 환경에 적용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그림이 이제 논문이 제안하는 MAC 그림입니다. 그럼 먼저 어텐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이미 뭐 NLP 분야에서 트랜스포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다른 이것도 비슷한 개념, NLP 분야에서 적용되는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에이전트들로부터 정보를 선택적으로 추출해서 자신의 밸류 펑션을 추정하는 데 활용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작용을 하고 있고, 따라서 가변적인 이 키와 이 밸류 메모리 모델을 기반으로 각 에이전트는 다른 에이전트들의 옵저베이션과 액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그 정보를 자신의 가치 함수 추정, 여기서의 그 밸류 펑션은 Q-바파이입니다. 이 Q-바파이 추정에 통합을 합니다. 즉 인풋의 temporal 그리고 spatial locality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에이전트가 서로의 그 스테이트나 액션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할 때 그 정보보다 그 정보가 이제 시간적 순서나 공간적 위치 기반에 중요하다고 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에이전트가 관찰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템포럴 그리고 스파셜 로컬리티 부분도 여기다 정리를 해 놨는데요. 템포럴 로컬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런 굉장히 시퀀셜한 시간에 컨티뉴어스한 시간에 나타나는 데이터 포인트들의 연관성이 높다는 가정으로 NLP는 이 가정하에 RNN이나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파셜 로컬리티는 물리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 연관성이 높다는 가정으로 뭐 CV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CNN이나 이제 다른 신경망들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정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NLP 분야에서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템포럴 로컬리티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나는 밥을"까지 나오면 그 뒤에 문장은 당연히 연속된 시간이 나타나는 "먹는다"가 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는 거고 스파셜 로컬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가 이렇게 패치들 단위대로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여기에 강아지 귀가 있다면 당연히 그 대각선 밑으로는 강아지 눈이 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의 서로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스파셜 로컬리티를 전제를 하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이 템포럴 로컬리티와 스파셜 로컬리티에 대해서 이러한 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어텐션으로 돌아와서 이래서 이제 각 에이전트 I의 Q 밸류 펑션 Q 바파이는 에이전트의 관찰과 행동, 그리고 다른 에이전트들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이 XI를 기반으로 계산이 됩니다. 각 에이전트의 기여도 이 XI는 밑에 나와 있듯이 다른 에이전트들의 이 가치 밸류 펑션에 대한 가중치의 합으로 여기서 이제 이 VJ는 에이전트 J, I가 아닌 다른 에이전트 J의 임베딩을 인코딩하고 공유된 이 행렬에 의해서 리니얼 포메이션 된 값입니다. 이때 여기서 H는 엘리멘트 와이즈 논 리니어리티로 여기서는 리퀴렐류 펑션을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여기 참고사항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에이전트들의 기여도가 계산이 되고 여기서는 앞서 설명했던 대로 이 알파 J 역시 여기서 알파 J가 어텐션 웨이트로 에이전트 이제 이 I에 대한 다른 에이전트 J의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에 따라서 계산한 이 다른 에이전트의 가치와 이 가중치가 다 프로덕트로 곱해져서 이제 Q 밸류 펑션을 계산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에이전트들이 스테이트와 액션 간의 관계를 모델링하고 중요한 정보에 이제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각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들과 상호작용 속에서 최적의 행동을 하도록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다시 간단하게 이 식을 살펴보면
여기서 설명드린 이제 이 q 바파이가 여기서 인풋으로 이제 에이전트 i의 observation과 그다음에 액션이 이제 NLP 레이어 하나를 통과를 했을 때 이제 이 i가 계산이 됩니다. 이 i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이 되고 여기서 GI는 NLP 레이어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계산이 될 때 여기서는 지금 멀티헤드인데 일단 이 하나의 어텐션 헤드만 놓고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부분 이 쿼리 키 밸류로 이제 어텐션에서 인풋은 이제 들어가신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이 알파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존에 여기서 인풋으로 들어온 에이전트 i의 인베딩이 이 쿼리와 결합이 돼서 이제 쿼리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에이전트 EJ의 인베딩 값이 키 값과 키 값의 인베딩이 돼서 이제 키로서 스케일 다 프로덕트하고 소프트맥스까지 여기서는 그 지수함수로 표기가 됐는데 논문을 살펴보면 소프트맥스로 계산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맥스로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이때 다른 에이전트들에도 이제 가치를 계산하는 이 밸류는 여기서 별도로 이제 밸류로 이제 계산이 돼서 NLP 하나를 통과를 하고 선형 변환을 한 후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똑같이 이게 어텐션 모델 그림과 똑같은데요. 어텐션 모델에서 똑같이 하듯이 각 프로덕트를 통해서 이제 가치를 다른 에이전트의 기여도를 가지면 이 다른 에이전트들의 기여도가 기존에 이제 우리가 관찰한 우리가 현재 살펴보고 있는 에이전트 i와 그 다음에 다른 에이전트들의 다른 에이전트들이 i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의 기여도를 통해서 이 가치 함수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의 셀프 어텐션에서부터 도출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셀프 어텐션 계산하는 것 또한 소프트맥스에서 똑같이 키랑 쿼리 값을 키 이제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그다음에 키 벡터의 차원값으로 나눈 후에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밸류 펑션이 같이 곱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이 제안하는 부분은 크리틱에서의 어드밴티지 펑션 부분을 그리고 이 큐밸류 펑션을 추정을 할 때 있어서 어텐션을 어디다 기울이는지 따라서 이 세 가지 식을 조정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에이전트 간의 크리틱 파라미터 공유를 통해 멀티 액터 어텐션 크리틱이 개별 에이전트에 대한 보상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피처를 공유하는 환경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델의 일반화도 향상을 시키고 대립적인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협력과 경쟁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싱글 헤드에 대해서만 해당이 됐는데 이 그림에서 알다시피 이렇게 멀티헤드 어텐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사용하면 이 장점이 트랜스포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이제 에이전트 i에 대한 다른 모든 에이전트들의 기여도를 다 다르게 웨이트를 매겨서 계산을 하고 조금 더 복합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게 여기서 멀티헤드 어텐션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만약에 이건 NLP를 예로 들었을 때 Which do you like better, coffee or tea라는 문장을 예로 들었을 때 멀티헤드 구조를 사용을 한다면 뭐 which랑 do랑 물음표 해서 문장 타입에 집중하는 어텐션 하나 그다음에 you, coffee, tea 이렇게 명사에 집중하는 어텐션 하나 그다음에 like, coffee or tea 해서 관계에 집중하는 뭐 어텐션 헤드 하나 이런 식으로 학습이 여러 번 진행이 되면서 Which do you like better, coffee or tea라는 이 하나의 문장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 사용을 통해서 에이전트는 동적이고 복잡한 환경에서 다른 에이전트들과의 상호작용을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발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문에서 그 멀티-헤드 부분을 설명할 때 뭐 키 쿼리 밸류라고 안 하고 셀렉터랑 키 쿼리라고 설명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논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네, 여기서 보면 어 셀렉터와 쿼리 대신 셀렉터와 키와 그다음에 이제 밸류들을 갖다 추출을 해서 이제 계산을 했다고 이제 멀티-헤드 파트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인데 제 생각으로 이 셀렉터라고 하는 부분은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들의 상태나 행동에서 중요한 정보를 필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결정을 내리거나 학습하는 과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셀렉터다. 그래서 셀렉터를 통해서 멀티 에이전트는 각 에이전트 간의 관련성이 높은 정보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무시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 셀렉터라는 부분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논문의 딱 그 페이지에만 나오는 표현이라서 조금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어가서 여기서 계산된 이 어텐션과 이 q 바파의 가치 추정 함수가 어떻게 크리틱을 업데이트하고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의 로스 펑션은 멀티 에이전트 각각에 대한 손실 함수로 각 에이전트에 대해 이제 예측된 이 q 바파이와 그다음에 이제 실제 리턴 값 사이의 차이로 계산이 되는데요. 우선 크리틱 업데이트를 살펴보면 모든 크리틱은 이제 파라미터 공유를 통해서 이 로스가 최소화되도록 함께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 i에 대한 액션 밸류 에스티메이터라고 해서 행동 가치 추정 이 Q 함수가 관찰과 모든 에이전트들의 행동을 받아들임으로 모든 에이전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로스 펑션은 여전히 이제 오프 폴리시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관찰과 행동과 보상과 그다음 관찰이 이제 리플레이 버퍼에서 샘플링 했을 때에 대한 이 추정치 Q 값과 그다음에 이제 이 Q 값에 대한 타겟 값인 이 i에 대한 이 오차에 대한 기대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앞에서 살펴봤던 소프트 액터 크리틱 함수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크리틱이 업데이트 될 때 폴리시는 개별 정책들을 이제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통해서 아래 함수를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됩니다. 이때 이제 모든 에이전트의 현재 이 폴리시에 대해서 모든 이제 행동을 여기서 샘플링을 해서 에이전트 i에 대한 이 그레디언트를 추정을 하는 계산으로 되는데요. MADDPG와는 다르게 에이전트들의 행동을 리플레이 버퍼에서 샘플링하지 않고 이 현재 정책 파일을 기반으로 샘플링해서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BOAI 값은 어드베이지 펑션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멀티 에이전트의 베이스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 가치 추정 함수를 이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라인으로는 관찰과 그다음에 에이전트 i를 제외한 다른 모든 10명이면 1명을 제외한 다른 9명의 그런 행동들에 대한 베이스라인에 대한 이렇게 계산 결과에 대한 기대값으로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통해서 폴리시가 업데이트되고 크리틱 업데이트 과정과 그다음에 폴리시 업데이트 과정에 대한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식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미니 배치를 통해서 배치 샘플링을 하고 그다음에 q-바 파일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폴리시 파이에서 이제 행동을 샘플링한 후에 타겟 폴리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행동을 샘플링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타겟 q 값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서 이 로스를 이제 업데이트한다,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크리틱이 업데이트 된다라고 나와 있고 폴리시 역시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됐을 때 제가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던 게 크리틱의 어드밴티지 펑션 부분을 산출을 하기 위해서 어텐션을 이 논문에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폴리시 업데이트 부분에서도 이 B 함수가 어드밴티지 펑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에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RL에서 크리틱 어사이먼트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어드밴티지 펑션이 필요를 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멀티 에이전트 크리틱 어사이먼트 프로블럼이란 여러 에이전트들이 함께 작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이제 가장 큰 문제로서 많은 연구가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에이전트는 환경에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전체 시스템의 성능은 모든 에이전트의 결합된 행동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이런 설정에서 개별 에이전트의 행동이 전체 그룹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결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다시 이제 축구를 간단하게 예로 들면 이제 뭐 A가 골을 넣었어요. 설명을 예로 들면 음바페가 이제 골을 넣었어요. 파리 생제르맹에 있는 음바페가 이제 골을 넣었는데 그 골을 넣기까지 골을 넣은 사람의 기여가 가장 높겠지만 그 골을 넣은 다른 에이전트들의 기여도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 공이 음바페 앞으로 뚝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네이마르가 뭐 어시를 몇 번을 했다. 이강인이 패스를 몇 번을 해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에이전트들, 골 넣은 에이전트 외에도 다른 에이전트들이 어떠한 행동이 전체 그룹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크리틱 어사이먼트 프로블럼입니다. 그래서 어떤 에이전트의 행동이 전체 보상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알아내고 이를 각 에이전트의 학습에 반영하는 것이 또 멀티 에이전트 강화 학습의 굉장히 주요한 키 챌린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MAAC 논문에서는 어드밴티지 펑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어드밴티지 펑션은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얼마나 더 나은 이득을 가져오는지, 특정 에이전트의 행동이 평균적인 행동에 비해서 얼마나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측정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여기 위에서는 BOA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논문에서는 이제 A 어드밴티지 펑션을 사용해서 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에이전트 I의 행동이 이 주어진 관찰에서 얼마나 유리한지를 평가를 하는 함수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각 에이전트에 대해 다른 에이전트들로부터 정보를 이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어텐션을 줄 수 있게 되고 에이전트 각각이 서로 다른 액션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전체 시스템에 이제 글로벌 리워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양한 환경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논문에서 이제 모델의 훈련 절차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 액션을 선택을 하고 이제 모든 에이전트가 이 선택된 액션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관찰과 보상을 이제 갖고 그다음에 크리틱을 업데이트하고 폴리시를 업데이트한 이후에 타겟 파라미터를 이렇게 각각 업데이트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알고리즘의 대부분의 요소가 소프트웨어 크리틱에 진행하는 방법에서 그냥 멀티헤드 어텐션 부분을 추가를 한 거라서 굉장히 똑같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MAAC 기법에 관련된 논문이 발표이고, 그 다음에 실험에 대해서 엄청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논문은 좀 특이하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전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이랑 좀 다르게, 코퍼레이티브 트레저 컬렉션 환경과 로버타워 환경을 사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퍼레이티브 트레저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 옅은 회색 동그라미가 이제 헌터이고, 이제 이 큰 원이 이제 뱅크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뱅크와 6개의 헌터, 총 8개의 에이전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헌터들은 이 트레저들을 이제 열심히 막 모아요. 막 모아서 이 뱅커한테 트레저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 환경이고, 그 다음에 로버 타워 같은 경우에는 한 쌍으로 이루어진 로버와 타워가 있고, 로버는 타워의 정보만 가지고 목표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아마 이게 타워고 이게 로버겠죠? 어떤 게 로버고 어떤 게 타워인지를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타워는 탐사 로봇을 포함해서 이 로버를 포함해서 이제 목적지를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위, 아래, 양옆, 그 다음에 정지, 총 5개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목적지를 찾는다는 게 그래서 아마 이런 작은 원들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잘 동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이제 계속 MA 기존 연구들과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교한 연구는 MAAC와 유니폼한 NAAC, 그 다음에 MA DDPG, 그 다음에 코마 환경, 그 다음에 DDPG 이렇게 총 여러 개의 환경에서 비교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MAC 유니폼 같은 경우는 어텐션 스코어를 동일한 비율로 적용을 한 결과입니다. 모든 에이전트한테 어텐션 스코어를 이제 똑같이 줬을 때 결과와, 그 다음에 어텐션 스코어를 똑같이 주지 않고 그냥 원래대로 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코퍼레이티브 트레저 환경에서는 사실 어텐션 스코어가 유니폼하거나 유니폼하지 않거나 굉장히 비슷하게 잘 좋은 성능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 타워 환경에서 보면은 어 어텐션 스코어가 유니폼하게 주어졌을 때는 갑자기 성능이 엄청 저하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봇 타워가 이 코퍼레이티브 트레저보다는 어텐션 모델의 효과를 보여주기에는 조금 더 적합한 그런 실험이지 않았나라고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MADDPG 역시 여기서 똑같이 MADDPG 플러스 SAC에서 이 MADDPG를 기본 RL 구조로 소프트액터 크리틱에 MADDPG를 적용했을 때 결과들도, 그 다음에 코마를 소프트액터 크리틱에 적용했을 때 결과들도 MAAC와 비교함으로써 조금 더 유사한 환경에서 비교를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제안한 MAAC가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을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에서는 에이전트의 수가 얼마나 증가함에 따라서 이 성능이 얼마나 저하되지 않는지가 굉장히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살펴보면 이 위에 코퍼레이티브 트레저 컬렉션 환경에서 MADDPG 소프트 액터 크리틱을 적용한 MADDPG와 이제 MAAC를 비교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MAAC의 이 개선율이 굉장히 높았다. 에이전트가 이렇게 4, 8, 12에서 4배수 단위로 증가를 하는데 이 개선은 4배수 그 이상으로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AC가 에이전트가 더 많은 환경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똑같이 이제 로봇 트레저 환경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MADDPG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수가 늘어날 때마다 이 받는 보상 전체 최대 리턴 값이 계속 줄어드는데, MAAC는 계속 이제 증가하거나 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액터 어텐션 크리틱
이 멀티 액터 어텐션 크리틱 논문을 이제 이번 논문에서는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 논문을 제가 골랐던 가장 큰 이유는 우선은 어텐션 기법을 적용한 가장 첫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의 연구였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옵저베이션을 공유를 한다는 것이 가장 하는 것의 이제 첫 주자인 논문이어서 본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싱글 에이전트 기본 환경이 소프트 벡터 크리틱과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멀티 에이전트 확장시킬 때 이 논문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랐고, 그래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약간 두서없이 설명한 것 같아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논문 골랐던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에이전트들 간의 퍼셜 옵저베이션을 서로 공유를 하는 첫 논문이라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민경님은 그 파셜 업저버블을 쉐어한다고 하시나요? 이 방식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여기 이 수식에도 나와 있듯이 어쨌든 이 에이전트 I에 대한 거를 이제 에이전트 I에 대한 것을 이 에이전트 I에 대한 다른 에이전트 뭐 J의 기여도를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측정을 할 때 여기 보면은 그 에이전트의 옵저베이션과 액션이 전부 다 들어가서 이 기여도를 추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파셜 옵저베이블 하다고 말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저것 때문에 파셜 업저버블을 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림 네, 피겨 1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네, 엔코더 1부터 n까지 뽑아낼 때 사실 저 네, 엔코더 1부터 n까지가 그 OI랑 OA의 다른 에이전트의 모든 OI랑 OA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XI에 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모든 에이전트의 옵저베이션과 액션이 XI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QIOA가 사실은 fully observable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EQ 바파이 이 I가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테이션도 OI랑 AI가 아니라 그냥 O랑 A가 적힌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여기서 뭐 이렇게 그냥 멀티 헤드 어텐션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셀프 어텐션 하나만 사용을 했다면 여기가 당연히 OI, AI가 될 텐데 이것도 그냥 제 추론인데 멀티 헤드 어텐션을 썼다는 거는 이제 엄청 복합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I부터 N까지의 모든 그 N번을 갖다 이걸 학습을 했다는 거고, 그만큼 그 학습을 하면서 결국은 얘가,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그냥 갖게 됐다라고 보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스테이트를 갖고 있지 그러니까는 그 않나가? 네. partial observation이 아니라 그냥 fully observation을 갖는 걸로 얘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말씀하셨던 파셜 업저버블은 어떤 네. 관점에서 파셜 그거는 이제 I의 관점에서 I가 학습이 될 때, 네. 네, 네, 뭐, 다른 이제 뭐 에이전트 J의 그런 옵저베이션도 학습이 되고, 그다음에 뭐 J 말고 K도 있고 막 많겠죠. 그런 애들의 다 옵저베이션들과 액션들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들 간에 서로 퍼셜 옵저베이션을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그 인트로덕션에 자기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문단에서 Our proposed approach에서 그 문장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네 잠시만요. 거는 네.
이제 linearly increasing 한다고 적혀 있고 다른 previous 메소드는 quadratic increase라고 적혀 있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논문을 잠깐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예요. 이 이 페이지 페이지. 네. 거기에 our proposed approach에서 네네. 네. 거기 스페이스는 linearly increasing 한다고 돼 있고 저기는 approach는 네. 그 다른 previous approach는 quadratic increasing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네. 이게 그 어, 다른 메소드들이 quadratic increasing인 이유가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사실 이게 쿼드라틱이라고 표현을 한 게 그냥 익스포넨셜이지 않을까라고 받아들이긴 했는데 네. 여기서 말한 그 다른 논문 쿼드라틱하게 증가한다는 논문이 그때 한갈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그 MADDPG 논문이에요. 네네. 그거랑 코마일 것 같은데. 그 뒤에, 어, 네, 저거는 MADDPG. 네, 저거는 네, 네. 별거라서 코마는 다른 부분이라서 음, 그,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저는 이 뭐 입력 스페이스, 인풋 스페이스가 리니얼리하게 증가한다 해가지고서 이제 그 이유가 뭐 어텐션 때문이다라고 했고 이 쿼드라틱하게 증가한다는 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그냥 저게 의미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요. 저도 여쭤보긴 했는데, 만약에 글로벌 혹시 알고 계신 분 스테이트면, 계실까요? 네. 이게, 혹시 알고 계신 분 아니요. 계시나요? 한글님 계속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 글로벌 스테이트로 만약에 증가를 하면 에이전트 하나 늘어날 때마다 스테이트랑 액션 스페이스가 하나씩 늘어나니까 두 개씩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차원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리니어인 것 같은데, 근데 네. MADDPG 논문에는 그 크리틱을 에이전트 개수만큼 학습을 하니까 이제 네. 모든 그 크리틱의 그 S랑 A가 음, 하나씩 늘어나는 거라 그래서 쿼드라틱이라 네네. 했나? 라는 생각을 아, 하긴 했는데, 맞는 말씀일 것 같아요. 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스테이트랑 그러니까 옵저베이션이랑 액션 스페이스로 들어오는 거라서 근데 그렇게 만약에 주장하는 거면 조금, 좀 양아치 같아서. 왜냐하면 만약에 코마가 글로벌 스테이트로 하나로 학습하는 거면 걔는 그냥 리니어하게 증거하는 거라 그냥 프리비어스 어프로치라고 말하고 레퍼런스를 저렇게 다는 게 조금 맞나 싶어가지고 네 일단은 그래서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다가 이제 마침표 찍어 놓은 게 그냥 얘만 해당된다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음, MADDP지만 그리고 네. 코마는 코퍼레이티브 환경에서만 했는데 우리는 뭐 믹스드까지 다 된다. 약간 아, 음, 근데 이 네. 페이퍼도 그 크리틱은 다 에이전트별로 하지 않나요? 근데 크리틱은 네, 에이전트별로 맞습니다. 하긴 하는데 네. 그 이제 크리틱에 들어가는 애는 인베딩 차원은 똑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어텐션 헤드의 개수는 늘어나는데 네. QI에 들어가는 XI는 크긴 똑같잖아요. 음, 네네. 그래 가지고 얘는 그 어 Q 에이전트 개수가 늘어나도 그 음, 네, 입력 차원이 맞아요. 그 네네. 쿼드라트하게 늘어나지가 않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 어텐션 헤드 개수는 n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8번 이퀘이션 밑에 네, 그 note that we are sampling all actions A from all agents current policy in order 이게 문장이 있는데 네, 네, 얘네 밑에 보면 unlike in the MADDPG 얘기를 하면서 얘네는 지금 리플레이 범퍼에서 샘플링해서 폴리시를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제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제 생각에는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의미하는 것 같은 약간 네. 약, 약간 그런 것 같지만 약간 헷갈리는 게 이제 폴리시인데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 쓴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가 약간 헷갈려가지고 음, 이제 크리틱을 학습할 때 오버 에스티메이션이란 말을 쓰는데 맞아요. 여기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실까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까 설명드릴 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 안 하고 그냥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된다 하고 논문에 그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음, 이 논문에서 이 저자가 이 앞에서 설명한 거 보면은 어쨌든, 여기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크리틱이 새로운 상황에 어쨌든 특정 수의 에이전트에 대해서 뭐 학습된 경우 그 수가 뭐 9개에 대해서 얘가 최적화되어 있는데 10개가 되면 크리틱이 잘 적응을 못해서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저자가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냥 크리틱이 여기서 너무 과하게 일반화된다, 과하게 학습이 된다. 그러니까 그 에스티메이션 그 부분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또, 이 관련해서 SAC랑 트랜스포머로 학습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원래 SAC 논문에서는 폴리시를 업데이트할 때, 네. 이제 커런트 폴리시에 대해서 그 액션을 뽑아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 논문처럼 안 하고 그냥 리플레이 버퍼에서 스테이트랑 액션 뽑아서 업데이트를 해도 거의 성능이 비슷하게 잘 되거든요. 네네. 그, 어, 그래서 이 논문하고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어, 그냥 이 MADDPG의 DDPG가 SAC로 바뀐다고 했을 때, 네. 이제 저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가 똑같이 비슷하게 발생할지가 조금 궁금한데, 혹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음, 있나요? 어, 아니요. 저는 완전히 그냥 다 리플레이 버퍼 통해서 하고 있긴 해서 네. 그렇진 않은데, 그 액션 근데 뽑아낼 그냥, 때도 리플레이 버퍼에서 그래서 사용하세요? 네, 우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오프라인으로 이제 가둬놓고 하고 있긴 한데, 그냥 제 생각에 여기서는 MADDPG랑 다르게 어쨌든 현재 정책에서 그 액션을 뽑아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아마 에이전트가 여기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멀티 에이전트 상황에서 돌려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어떻다라고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어, 그래서 이 논문 코드가 되게 잘 나와 있고 간단해서 돌려보려고 했는데 환경이 동작을 안 해가지고서 네. 돌려보지 못했습니다. 네. 저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는 그냥 과하게 일반화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그러니까 일반화하면 안 되는 부분까지 이제 내가 그러니까 일종의 오버피팅 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저희가 버퍼에서부터만 샘플을 하면은 만약에 버퍼 자체가 엄청 적은 상황에서는 계속 똑같은 다른 에이전트들은 다 똑같은 액션만 하는 상황에서 지금 네, 작시 아이번째 에이전트의 액션만 옵티마이즈 하는 거잖아요. 드라이터 업데이트로. 네, 근데 네, 이제
네, 저기서 만약에 다른 에이전트들도 샘플링을 하게 해주면 다른 에이전트들의 그 다른 액션들도 변한다는 가정 하에서 지금 아이번트 에이전트의 액션을 최적화한다라는 측면인 거니까 훨씬 다양한 그런 네, 액션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예, 오버피팅을 좀 피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뭐, 이게 근데 진짜 리플레이 버퍼 놓고 하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버피팅이 굉장히 쉽게 발생을 하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뭐 서버 현황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조금 더 제한된 그런 리플레이 버퍼를 쓸 수밖에 없어가지고서 사실 굉장히 쉽게 빠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음, 그 민경님 생각하시기에 약간 이 논문에 그러니까 어텐션 써서 잘 된다는 이제 뭔가 납득이 되는데 네. 단점이랄 게 혹시 있을까요? 단점이요? 네네. 그냥 어텐션 써서 잘 된다밖에 없다. 약간 전 사실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왜냐면 아까 그 뭐 경렬님도 그렇고 한결님도 그렇고 이제 뭐 이렇게 짚어주셨던 부분들이 사실은 약간 물음표 있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약간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싶었던 부분들도 있고, 어, 뭐 그런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MADDPG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결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도 그냥 리플레이 버퍼에서 액션 뽑지 않고 파이에서 뽑았으면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 그냥 그것만 바꿔줘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냥 어텐션밖에 없는데 이게 나온 시점이 19년도인 걸 감안했을 때 트랜스포머가 2017년도에 나왔으니까 엄청 음, 획기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음, 그 어드밴티지 에스티메이션에서 저 베이스라인을 잘 계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네, 저게 좀 큰 역할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분석이 혹시 실험에 있었을지 궁금한데, 제가 자세히 실험 쪽을 못 읽어봐가지고, 네, 혹시 있었을까요? 어, 아니요, 사실 실험 쪽에는 그거 말고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그거 외에는 사실 이 실험은 너무 간단해서 그냥 패스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어서 패스한 건데 그냥 어텐션을 가했을 때 그 실험밖에 없습니다. 뭐 에이전트 수 늘렸을 때랑 어텐션 가했을 때랑 그다음에 다른 그 여러 이제 기존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그 리턴 값들 리턴이 수렴하는 값도 비교 이 정도밖에 실험을 사실 안 해서 실험이 조금 요즘 논문처럼 구체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것도 그때 그 2018년도, 19년도를 감안하면 또 나쁘지 않은 논문이었다라고 아마 음, 리뷰어들도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여기서 저자가 이제 멀티 에이전트 크리틱 어사이먼트 프로블럼이 굉장히 그냥 뭐 이렇게 중요하다. 그냥 그냥 엄청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드밴티지 펑션을 썼다고 했는데 요즘 논문에는 그러면은 멀티 에이전트 크리틱 어사이먼트 말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드밴티지 펑션 말고 새로 또 쓰는 방법들이 있을까?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고 그래서 조금 더 논문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뭐 그때 한갈릭에서 살펴주셨던 MADDPG도 그렇고 제가 오늘 발표한 MAAC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리워드를 갖다가 다 하나로 쓰고 개별 팀 보상을 받고 있지 개별로 보상을 받고 있는 형태는 아니라서 개별 보상 받는 이제 그 논문도 같이 저희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제 생각할 때는 최신 논문에도 멀티 에이전트에서는 어드밴티지 펑션을 많이 쓸 것 같은 게 네, 이게 그 온라인
트레인 할 때는 사실 어드밴티지 펑션 계열이 다 죽었잖아요. 네. 그냥 그러니까 잘 안 쓰는 이유가 어드밴티지를 계산하려고 인제 두 개를 써야 되니까 크리틱이랑 밸류 펑션 에스티메이터를 네. 그냥 크리틱만 해도 엄청 잘 되는데 굳이 그렇게 리소스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서 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오프라인 강화학습 계열에서는 어드밴티지 펑션 엄청 많이 쓰거든요. 네. 그게 인제 맞습니다. 베리언스를 뭐 줄여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족한 데이터에서 쪼끔 더 그 유의미한 맞아요. 시그널을 샘플 뽑아내는 거 이피션시가 네 엄청 네. 좋습니다. 그래서 쓰는 것 같은데 멀티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인제 수십 수백만 개의 다른 스테이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어드밴티지 펑션을 쓰는 계열이 음. 좀 있지 않을까라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저도 본 게 아니라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냥 질문 같은 거였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원래 발표 자료를 만들까 그냥 이렇게 노션에 써서 공유를 할까 했는데 혹시 어떠세요? 노션에서 이렇게 다 써서 설명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PPT로 보는 게 훨씬 편하세요? 저도 이렇게 발표한 건 처음이어 가지고 이 부분도 약간 좀 궁금했어요.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좋긴 한데 수고가 좀 들지 않았을까 싶어서 막 이렇게 사실 적어 아 놓으시면 나중에 볼 때도 사실 너무 좋기는 하니까 좋긴 한데 네, 수고만 안 된다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엄청 잘 읽히긴 했는데 이제 만드는데 엄청 고생하실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뭐 네. 저도 겸사겸사 공부하면서 하는 거라 네 저는 또 사실 시원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모든 논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진 않는데 뭐 이렇게 MA DDPG나 오늘 이 MAC 같은 논문들은 엄청 중요한 그런 뿌리 논문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좀 자세하게 살펴보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 이제 화면 공유 중지하겠습니다.